지금 주유소 가보세요. 기름 넣다가 눈이 휘둥그레질 겁니다. 경유 리터당 2,000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주유소 전광판이 아닙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당신의 주식 계좌가 같이 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완전히 해부합니다. 혹시 지금 주식 계좌 안 열어보고 계신 분 있나요? 열지 마세요. 아니, 열어는 보도해.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다음에 여세요. 왜냐하면 기름값과 주식 사이에는 여러분이 모르는 잔인한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이걸 모르면 지금 같은 장세에서 돈을 지킬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짚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고, 이란이 방역하면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고, 장중 120달러 선까지 접근했습니다. 전쟁 개시 이후 유가는 66% 이상 급등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 기사 제목이 그대로 말해줍니다. 이란 전쟁 이후 유가 66% 폭등. 이건 숫자 노름이 아니라 우리 지갑에 직접 꽂히는 칼입니다.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란과 오만 사이에 있는 이 좁은 물길로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란이 이 해협을 사실상 봉쇄해버렸습니다. 유조선이 공격당하고 있고 선박 통행이 극도로 위험해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한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은 원유의 70%를 중동에서 수입합니다. 한국무역협회 데이터로는 70.7%입니다. 그리고 그 중동 원유의 9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죠. 사실상 우리나라 에너지의 생명줄이 그 좁은 해협 하나에 달려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 유조선 7척이 호르무즈에 갇혀 있습니다. HD 현대오일뱅크, GS 칼텍스 등의 원유 운반선입니다. 유조선 한 척에 실린 원유가 약 200만 배럴. 이게 한국이 하루 동안 쓰는 원유량과 맞먹습니다. 7척이면 일주일치가 바다 위에 묶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주식이랑 무슨 상관이냐? 여기서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기업의 생산 원가입니다. 공장을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하고 전기를 만들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이 모든 비용이 올라갑니다. 물류비도 폭등합니다. 화물차 기사분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KBS 보도에 따르면 같은 양의 경유를 내해 넣었는데 이틀 사이에 28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택배비가 오르고 배달비가 오르고 결국 소비자가 사는 모든 물건값이 올라갑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원자재 값은 올랐는데 제품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납품 단가를 맞춰야 하니까 원가 상승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이익이 줄어드는 거죠. 이익이 줄면 주가는 당연히 떨어집니다. 한국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도 예외가 아닙니다. 반도체 공장은 어마어마한 전력을 소모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에너지 비용이 직접 올라가고 생산 단가가 뜁니다. 조선일보는 전쟁이 장기화하면 스마트폰 가전기업들의 제조 원가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합니다. 코스피는 이란 전쟁 직후 6%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주요국 증시 중 가장 큰 낙폭이었습니다. 왜 한국이 제일 많이 빠졌을까요? 원유를 100% 수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유가 충격에 가장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반대 상황도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발언했을 때 유가가 하루 만에 3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그러자 코스피는 단숨에 6% 넘게 반등했고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기름값이 내려가니 주식이 올라간 겁니다. 이 둘은 완벽한 시소입니다. 여기서 환율이라는 괴물이 끼어듭니다. 유가가 오르면 한국은 원유를 사기 위해 달러를 더 많이 사야 합니다. 달러 수요가 늘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환율이 1,500원 턱 밑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러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의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자금을 빼게 됩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란 공습 직후 하루 만에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5조 1,500억 원을 빼갔습니다. 유가 상승이 환율을 밀어 올리고 환율 상승이 외국인 자금 이탈을 부르고 외국인이 주식을 팔면 주가가 더 떨어지는 삼중 악순환 구조입니다. 이게 한국 증시가 유가에 유독 민감한 진짜 이유입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겠습니다. 1973년 중동 전쟁 때 아랍 산유국들이 석유를 무기로 썼습니다. 유가가 4배 뛰었고 미국 S&P 500 지수는 고점에서 42% 폭락했습니다. 하락 기간만 2년이었습니다. 한국 물가 상승률은 3.2%에서 25%로 치솟았습니다. 1990년 걸프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유가가 급등했고 전 세계 증시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1차 1973년, 2차 1979년, 3차 1990년, 중동전쟁은 예외 없이 유가 급등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졌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이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오히려 나빠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모든 물건값이 오릅니다. 그런데 기업 이익은 줄어들고 소비는 위축되니 경제 성장은 멈춥니다. 성장은 멈추는데 물가만 오르는 지옥이 열리는 겁니다. 경향신문은 국제유가가 장중 $120 선까지 접근하면서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한국이 이번 유가 충격에 가장 취약한 나라 중 하나라고 경고했습니다. 70년대 오일 쇼크의 악몽이 50년 만에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리도 꼬입니다. 원래 올해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금리가 내리면 돈이 풀리고 주식시장에 유리하니까요. 그런데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야후 파이낸스는 이번 유가 급등이 2026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연준이 긴축에 나서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실적이 나빠지고 주가가 더 떨어집니다. 유가 상승이 금리 인하를 막고 금리 동결이나 인상이 증시를 짓누르는 또 하나의 악순환입니다. 그런데 이 판에서 모든 주식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웃는 업종이 있습니다. 정유주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는 재고평가 이익이 생기고 정제 마진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이란 전쟁 이후 중소형 정유 에너지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권을 독식했습니다. 반대로 울 수밖에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항공주입니다. 항공사의 최대 비용이 연료비인데 유가가 뛰면 수익성이 바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유가가 30% 급락한 날 대한항공이 8.7%, 제주항공이 7% 올랐습니다. 정유주는 반대로 급락했고요. 완벽한 거울상입니다. 화물차, 택배 기사분들의 이야기도 해야 합니다. 경유를 주로 쓰는 분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부산일보 인터뷰에서 한 화물 기사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다 이런 유가는 처음이다. 유류비가 한 달에 160만 원 이상 늘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분들의 비용 증가는 결국 택배비와 배달비에 전가됩니다. 장바구니 물가도 요동칩니다. 식품 회사들은 원자재 수입 단가와 물류비가 동시에 오르는데 가격을 함부로 올리지 못합니다. 소비자 반발이 무섭거든요. 하지만 원가를 버틸 수 없으면 결국 가격을 올려야 합니다. 주유소에서 시작된 기름값 인상이 라면 한 봉지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 전쟁 때 주식시장은 얼마나 빨리 회복했을까요? 한국경제신문 분석에 따르면 유가 충격 발생 후 일주일 평균 9.9% 상승하고 3개월 후에는 33.2% 더 오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건 유가 이야기이고 증시는 상황마다 달랐습니다. 걸프전 당시 증시는 약 6달 안에 회복했습니다. JP모건은 이번 시장 붕괴 확률을 35%로 상향했지만 동시에 트럼프가 4-5주 안에 작전을 정리할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당이 충격이냐, 장기 침체냐는 전쟁이 얼마나 길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아따끼야 하느냐? 첫째, 패닉 매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역사적으로 전쟁 초기 공포에 팔아버린 사람은 회복기 수익을 모두 놓쳤습니다. 지금 계좌가 빨간불이라도 공포에 파는 순간 그게 진짜 확정 손실이 됩니다. 둘째,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세요. 유가 상승 구간에서는 에너지 화학 같은 수혜 업종과 금융주 배당주 같은 방어 업종을 함께 갖고 가는 바벨 전략이 유효합니다. 미래에셋증권도 유가 상승기에는 에너지 화학 비중 확대가 유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셋째, 현금 비중을 확보하세요.
유가가 요동치는 구간에서는 언제든 급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저가 매수할 실탄이 있어야 합니다. 공포가 극대화된 순간이 역사적으로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습니다. 단 이건 여유 자금으로만 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기름값이 폭등하고 있고 한국은 중동 원유 의존도 70%에 호르무즈 해협 통과율 95%로 가장 취약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기업 원가가 오르고 이익이 줄고 주가가 내려가고 환율이 뛰고 외국인이 빠져나갑니다. 거기에 물가 상승 금리 동결 소비 위축까지 겹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중동 전쟁발 유가 충격은 결국 끝이 왔고 시장은 반드시 회복했습니다. 지금은 공포에 휩쓸릴 때가 아니라 공부할 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